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자, 오늘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송정민 조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 근무하는 송정민 조사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액 체납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은닉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체납자들의 이 재산 압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동산 압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산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상 강제 징수의 한 절차로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시면 빨간 딱지 붙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체납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현장 방문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동산 압류라고 하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마지막에 실시하는 체납징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체동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실물이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네네, 집에 있는 현금, 귀금속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조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 체납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집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서 수색하는 모습을 저희가 방송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긴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체납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지방세 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신분증 제시 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이 잠겨 있더라도 문을 부순다거나 억지로 여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권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해 주신 동산 압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궁금한데, 일단 동산을 이 사람은 진짜 압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상자, 기준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조사관들이 평소에 고액 체납자들의 생활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 체납자 중에서 호화주택에 거주하시면서 호화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본인 재산 명의는 없으나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1차적으로 체납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기본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네. 거주지 조사를 통해서 실제 주거지를 확인한 후에 불시에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된 물품은 추후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한 후에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류를 한다는 것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체납자들이 집안에 있다가 이렇게 압류하러 들어가시면 물리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협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좀 험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체납자 주거지의 가택 수색을 진행하다 보면 1차적으로 주거지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거지 안에 계시면서 없는 척 하시는 분들, 계시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강제 개문해서 주거지에 진입을 하는데요. 한 가지 현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남편이 체납자이셨는데 네. 남편은 집안에 계시면서 문을 안 열어주셔서 네. 저희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던 와중에 배우자께서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저희하고 또 마주치게 됐습니다. 네. 저희를 보시고 배우자분께서도 집에 안 들어가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네.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분 같은 경우는 형법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고지한 후에 네. 저희가 경찰 협조를 받아서 강제 개문하고 들어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경찰 협조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그렇다고 쉽게 응하지 문을 열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끝까지 좀 많이 저항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공무원이 강제로 진입할 수 있지만 저희도 추후에 일어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그럴 때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경찰 입휘하에 저희가 강제 개문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압류 물품을 선정하는 데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그분들 고액 체납자들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이거는 고가의 물품이다. 압류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드시나요? 동산압류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실시하다 보니 압류 대상 물품은 현금이나 귀금속류 등 매각이 쉽고 고가 사치품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명품 시계 브랜드를 공부한 적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모르는 물품에 대해서는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브랜드나 모델 번호 등을 바로 검색을 하면 기본 정보나 가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압류 물품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촘촘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모르고 이거 나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도 판단이 안 되면 이제 그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서 어느 정도의 고가인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무래도 그 체납자분들의 그 생활 실태라든가 예. 거주지 안에 뭐가 있는지 다 편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일전에 이것도 한 사례인데요. 네. 저희가 갔는데 괴종 시계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도 처음 본 브랜드라서 인터넷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한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시계가 그 거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괴종시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원에 있는 소나무가 압류된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고가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고 그냥 나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소나무를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던 체납자인데요. 네. 저희가 가택 수색을 통해서 주거지에서 수석이나 기념주화 등 유체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이상에 달하다 보니까 네. 정원에 저희가 보니까 소나무가 일반적인 소나무는 아니고요. 정원수 비슷하게 10그루가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압류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것을 저희가 공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감정을 받아보니 네. 약 한 2,700만 원 정도가 감정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10그루에 2,700만 원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매각 절차 진행해서 낙찰을 했는데 네. 진행을 해서 낙찰가는 약 한 6,700만 원, 감정가의 약 한 3배 정도의 낙찰이 돼서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납부를 했고요. 네. 소나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절차가 다른 건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좀 다양한 이 동산 압류 방식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약간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조사관님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정말 방송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 같고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꼽으신다면 어떤 순간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힘들어하시면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십니다. 네. 체납된 분들 중에서 막노동 하시면서 매일 일당 받으셔서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신 분이신데
본인이 미안하다면서 본인 죽기 전까지 전부 다 낼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세금을 내겠다고 하시면서 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본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가족 등 명의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으시면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회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하는 게 대다수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명감이 없으시면 절대 못하실 것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매년 8월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분들이 1년에 한 번 내시는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00원이고 그동안 체납하신 것은 6,170원입니다.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셔서 방치하시거나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송정빈 조사관이었습니다.